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황순남 마음연구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마음연구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이색적이에요. 네. 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생소할 건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생긴 이래로 영원히 이제 갈 건데. 근데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작 마음을 볼 수 있는 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심리학 정도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보지만 저희들이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인간이 그들 역시도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떠도는 마음은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을 연구했습니다. 종교학, 철학을 앵간한 걸 다 연구해 봤는데 네. 궁극에 가서는 어디로 가닿나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닿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가 규명을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현실에 보면. 예. 그분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알려주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지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계신 가족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힐링을 가지고 사회를 힐링하는 어떤 힐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요즘은 또 집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힐링으로 또 사회를 힐링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다들 세상이 더 힘들다 여기저기서 참 아우성인데 이 마음 연구가로서 네.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모두가 힘들어할 거예요. 첫째는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대한 압박감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저는 이제 그 교육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예. 학교 주변에 가보면 아이들의 제잘거림 시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아이들이 막 활기차게 활동을 하면 아유 젊은 새끼들 이랬었는데 그게 생활 속에 빠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적막감. 그렇죠. 이게 뭔가 빠진 것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전에 이것이 중요한 줄 몰랐거든.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평범한 일상을 못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일상이지만 내일을 무엇이 할까 하는 걸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일상생활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전체가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100% 예상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본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걸 예상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얼마나 그 변수가 많아서 예, 예. 다 예측은 사실은 못하죠. 못하는 것인데. 못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찬에서 보면 뭔가요? 우리가 힘든다라고 느끼죠. 네. 힘든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돈이 없어 힘이 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힘든다고 느끼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힘든다고 느끼는 건 외부의 환경이겠죠. 그것을 보고 내가 힘든다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는 내 본질에는 힘들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힘든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것도 서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보들은 자기가 바보인 걸 몰라요. 내가 바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보인 것을 보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병이 걸려서 짜증이 나요 하는 거는 나의 본질, 나의 마음에는 병 걸리지 않는 완전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힘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초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본질은 완전하고 원만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론 아닌 반론을 하면 네네. 인간은 원래 병들고 늙어서 죽게 돼 있는데 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네. 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욕망도 물론 일어나지만 욕망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네. 내가 꽃이 있는데 꽃을 사람에게 주면 앵간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소나 그다음에 말이나게 주면 먹어버리죠. 네. 동물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소나 말은 꽃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겠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손은 손 아람대로 예, 또 예, 예. 방하고 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위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거슬려서 내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위대성이 있다라는 걸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불성, 예, 불성으로 가는 거죠. 통하는 거죠. 예,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 제가 이제 뭐 포괄적으로 뭐 지금도 앵커님도 국장님도 뭐 반론을 제시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세상에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것만 또 뭐가 좋은데 지금. 그렇죠. 나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회사도 가기 싫고 힘든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하겠지만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상이 만들어진 게 과학적에서는 뭐 창조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과학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빅뱅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약 160억 년 전에 생겼잖아요. 네. 동시에 팍 터져가지고 그때 온도가 약 100억 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무의 세계였었어요. 네. 그런데 빅뱅이라는 이벤트를 거치면서 온 우주가 태어나고 생기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네.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갔는 게 빅뱅이라는 이벤트였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0억 도라면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생겨버렸죠. 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100도만 돼도 다 죽어 없어지는데 오히려 100억 도라는 온도를 거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암흑기도 거쳤겠죠. 네. 암흑기를 거치면 그다음에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절도온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살아 움직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무는 유를 포함하는 유가 되는 게겠죠. 무는 유를 포함한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 질서를 보면 우주의 운행 질서나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이 완전성을 띈다면 이 완전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완전성이 표현된 게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무의 세계를 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나 하면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알라다, 홍익인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누구한테 있다? 인간에게 들어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완전 원만무한한 질서 체계가 이미 인간에게 들어있다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예. 그건 뭐 굉장히 좀 토론이 필요하고 네. 연구도 필요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다들 이제 힘들어 하는데 예. 이런 힘든 것이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힘든 거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본성을 위대한데 지금 힘든 것을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본성대로 네가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힘든다는 것은 너의 삶의 방향성을 보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내가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잘하고 있니? 진정 너는 무엇이니라고 삶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인 것이지 정말로 힘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면 고통스럽지 않은데 네네네.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런 순리를 어기고 있다. 네, 삶의 방향성에 대한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네. 너의 태어난 존재의 이유, 너의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인 거거든요. 시그널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다 힘들다 그러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네. 더 허둥대고 네. 잘 대처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아이러니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예. 우리 삶 속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이 있었잖아요. 네. 뭐 미국 사람들은 일본에 가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아까도 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선진국에 대한 우리가 그 허상이었다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세계관의 문제하고 그들의 생활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계관과 생활관. 예.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 잠깐 할 거 보면 지금의 세계 질서가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을 해버리죠. 네.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하나가 남게 되는데 네. 민주주의가 그러면 하나에서 어떤 시대
그 철학이 개편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떤 철학으로 갈 건가에 대한 부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그러면 그 심리학자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는 분이 썼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책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의식의 발길, 마음의 발길을 부처님을 천으로 세웠어요. 천룩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전 세계 70억 인구를 합해도 부처님 한 분의 그 룩스 발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음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간디가 6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평화, 무저항. 아. 그래서 그때 대영 제국이 전체 국민의 의식 레벨이 175였었어요. 아. 각각이 175. 아. 그것을 다 합해도 간디를 못 따라가니까 평화주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네네. 이 의식 레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랑이 500 정도를 나타내요. 아. 용기가 200 정도. 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가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200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아. 저희 전체 그 의식이요. 아. 그다음에 보면 자존심만 센 게 175, 욕망이 125, 두려움이 100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빅브라더 행세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네. 남의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살게 된다는 욕망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허상이 깨어지기를 시작을 하고요. 일본은 일본도 선진국이라는데 일본은 이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반성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오는 반대 급부가 두려움이잖아요. 네네. 반성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선진국은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다가 선진국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상 체계, 철학 체계의 몰락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선진국 형상으로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후진국으로 예. 가고 있다. 이런.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아. 질서가 재편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앞으로 크겠다 이런 희망적인 이제 전망을 네. 해주시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의식혁명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가장 또 안 변하는 게 인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네. 이런 그 여야 네. 갈등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에 많이 갇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또 반성이 나오는 거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자는 네. 어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네.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근본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네. 사실 바뀌기 힘들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말 거대 담론인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 정말로 정점에 있는 물음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인간이 아까도 제가 그 빅뱅을 이야기해서 들었지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선설이냐 네. 성악설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설 내지는 그렇죠. 뭐 중도설이냐 예, 이런 그렇게 가는 얘기인데요. 거죠. 이게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는 무엇인가 하면 나타난 현상을 따지는 거예요.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협한 이론이 되거든요. 이것으로서 인간이 절대로 규명을 할 수가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불교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모든 것을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들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세계를 논합니다. 네, 일체 유심조라고 그렇죠. 보통 유심조라고 이야기하죠. 하는데 예. 일체 유심조라는 걸로 만들어낸다면 만들어내는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을 못하지만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매질이 있어야 연을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연설에서 이는 부처의 자식, 부처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전하고 원만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다가 연을 만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결과의 지금이 안 좋은 것을 바꾸려고 지금까지는 인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너의 위대성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 없는 연만 바꾸려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상황만. 그게 수천 년을 가더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주위 조건만 바꾸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현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을 많이 네. 가지면 네. 또는 예술적인 어떤 감동을 많이 받으면 네. 이런 식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환경에만 매달려 갔는데 에이컨님께서 뭐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거는 기초적인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혜가 있어요. 근본 바탕이 돼야지 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인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봐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인을 찾아가라는 신호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이 훌륭하니까 훌륭하지 않은 상황을 부딪혀서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인은 무엇인가를 봐야지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과연 부처가 무엇일까? 인이란 참 진짜로 존재하는 참 가치겠죠. 변하지 않는 가치. 변화의 불변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가변의 가치를 추구하면 삶이 허망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참이라고 해요. 참. 참은 진이잖아요. 그래서 진이에요. 인간이 진짜다. 생활로 가면 보기가 좋겠죠. 예. 훌륭하겠죠. 착하겠죠. 선이에요. 선은 그런 선한 행동을 뭐하면 뭐요? 아름답겠죠. 진선미. 진선미의 본체가 인간이요. 인간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전하고 원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논한 게 부처님이 논한 게 너희들이 거두절미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럴 때 저럴 때 하라의 방편이 아니라 너는 부처다. 바로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소 씨앗이 훌륭해야 인이 훌륭해야 다소 연이 나빠도 결과가 훌륭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이 훌륭해져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지금 이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에서 결과가 확연하게 좋은 것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교에서도 자기를 바로 보라. 네. 또 너는 너 자신이 부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도 예. 우리는 잘 그걸 인식 못하고 네. 또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네. 확실하게 믿고 네. 하는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어떤 그 인성의 변화라든가 이런 네. 것이 이어진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현상 생활에서 인간이 바뀌기 어려운 거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에 타협하는 삶. 현상 세계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상이 현했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고정된 것 같지만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보면 수시로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보죠? 항상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끄달려서 쏘가서 그런 거지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다가 흙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 지저분해 보이죠. 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지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병도 있고 뭐도 있고 힘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아무리 많은 흙을 집어 넣어도 물의 본질인 H2O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죠. 네. 흙탕물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의 본성은 위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 삶이 확연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뭐요? 흙탕물이네 더럽네. 물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물 자체는 더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네.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믿음보다는 이걸 이제 생활로 가야 되는데. 생활로 그렇죠. 가야 이제 된다. 물론 믿음이 전제돼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인정해야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인정해야지 인정해야 믿어지지. 되는 거예요. 남이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안 돼요. 아니고 저희들이 믿어라 그렇죠. 부처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고행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행하지 말아 하거든요. 답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부처이니라 그저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왜 부처지? 를 따지기 시작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마음에서. 왠가 하면 현상에 보이는 감각기관에 상당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세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연설에서 인을 훌륭한다. 이 불변의 진리요. 무한, 완전, 원만.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지혜, 무한한 지혜, 무한의 사랑, 무한의 한의, 무한의 공급.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인시처 사명이요. 사람이든 시간이든 때가 너한테 다 있다. 이걸 불변이죠. 종적 진리요. 종축에 요게 내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돼. 여기다가 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하면 결과인 내 삶이 좋아질래? 가 인연설에 다 있거든요. 얘는 그럼 무엇을 할래? 가 감사와 웃음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면 환희에 차잖아요. 그렇죠. 그걸 삶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참 정말 부처님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네요. 너희들이 부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제자들이 와 우리가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몇 급을 태어나야지 되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너희 모르는구나.
그럼 요걸 가르쳐 줄게. 딱히 뭔가 하면 헌신, 봉사, 감사예요. 아. 그래서 감사를 하면 내가 부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연이에요. 예. 그러면 삶이 즉각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교에서도 뭐 보시, 네. 바라밀 이런 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면 되겠다. 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힐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힐링의 중심에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 이유. 내가 지금 태어난 이유가 명확하게 서야 힐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힐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힐링이 되려면은 사실은 네.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힐링이 되려면 힐링이란 무엇인가 하면 몸과 마음이 신체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네.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를 봐야지 되죠. 우리가 힐링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보기 좋고 이러면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네. 아니라 네. 어디로 돌아갈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 있는 것으로에 돌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나타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의 세계 완전 원만무한하다는 거예요. 예, 예. 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 비어 존재하다. 예, 예.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저희들은 무엇인가 하면 현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웰해빙 얼마나 가지느냐. 존재나 소유에서 소유로 게팅, 메이킹으로 가는 거예요. 빼앗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삶에서 지금은 보면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상 체계가 다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유턴 철학의 산물입니다. 아군과 적군에서. 지금 시대가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퍼지 이론,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세계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세상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인, 나의 위대성, 나의 훌륭한 생명의 완전성으로 돌아가야 무한지혜로 돌아가야 저희들 삶이 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하신 무한지혜.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이 반자의 지혜 있거든요. 이미. 그렇죠. 네. 결국은 이런 것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네. 살아가는 어떤지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할 것 없이 특히 요즘에는 사이버 환경에서도 네.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이버 공간이 지금 보면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쪽의 영향도 사실은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있는 건데 그러면 사이버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 3개 유심소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6개, 6개, 0개. 그 요거보다 사실은 본체계가 있는 거예요. 6개 역시도 뭔가 하면 본체계의 투영인 거지. 사실 우리 몸도 뭔가 하면 물질로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현상 세계에 사니까 삼천 공간에 사니까 저희들이 물질계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계와 유계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차원으로 보면 4.5차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다가 유물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가 네. 유심론을 거쳐서 유신 실상론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세대에 대한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중간계는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생각, 저희들의 생각이 마음이 좀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면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많은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지금 국장님하고 저 둘이 있잖아요. 네네. 황선남이와 보는 국장님 네. 한 명 있죠. 네. 국장님이 보는 황순남 네네. 두 명이 되죠. 네. 황선남이 보는 황순남, 네네. 국장님이 보는 국장님. 네네. 그다음에 본래 황순남, 본래 국장님. 아하. 6명이 만들어지죠. 아, 그렇군요. 맞죠? 저는 한 사람인데. 네네. 그러면 저는 보세요. 저는 자식이 둘인데 저희 딸이 보는 아버지, 아들이 보는 아버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황순남이라는 지금 혼자지만 지금 70억 인구가 보는 황순남 몇 명이요? 70억 개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또 시간이 수십 가까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요거는 약간 더 생각이니까 아직 우리 의식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네. 세상을 내가 창조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학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장대석 이론을 지나서 양자역학에 가보면
전 세계 최첨단 물리학자들이 지금 뭐를 제일 고민하나 하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요. 이거 사람들 과학만 보니까. 네. 그래서 원자를 잘게 쪼개되면 밀입자가 나오는데 밀입자를 잘게 또 쪼개 들어가니까 파동이 나오고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헤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이 입자가 파동으로 낼까를 이제 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하면 1998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예. 어떤 실험을 하나 하면 두 개의 텀을 이중설립구조라고 했어요. 예. 두 개의 텀을 두고 여기서 전자 그 밀입자를 쏘기를 시작해요. 그 야구 투척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 그 턴 사이로 들어가지고 벽이 흔적이 타닥타닥 남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구경을 해요. 그 텀으로 해서 점이 타닥타닥 밀입자의 흔적이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놔두고 밖에 나가요.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파동으로 바뀌어요. 아하. 이 과학자가 또다시 돌아오니까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나가니까 또 파동으로 바뀌어요. 예. 자, 쉽게 보면 물질이었다가 파동이었다가 물질이었다가 파동이었다가 똑같은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하이젠베르그, 닐보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막 정말 놀라는 거예요. 마술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를 보니까 옵저버 이펙트. 관찰자가 물질은 입자다라고 생각하니까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뭘로 바뀐다? 파동으로 바뀐다. 예, 예.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대과학이 밝혀낸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걸 물질을 뭘로 만들어낸다?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2000년 전에 부처님이 뭐요? 일체 유심조라고 제자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다? 지금. 뭘로 만들어낸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체유심조의 진실을 우리가 서로 같이 깨닫고 그것이 생활에 반영이 될 때 이 세상이 편안한 이제 불국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북 간이든 또 정치권이든 또 국제적으로든 이런 또 분열과 대결이 이제 심각한데 마음 연구가 입장에서 네. 어떻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죠. 예, 예. 국회의원은 좀 인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철학의 부딪힘이죠. 자, 우리는 각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게 거대 철학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철학, 우리나라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대통령으로 표상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일반 국민의 철학을 기반을 둬야지 되는 거예요. 예, 예. 조선이 망했는 게 부패하고 몰락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철학 체계가 600년밖에 못 왔기 때문에 망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런 분쟁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우리 각각의 의식 체계, 마음 체계, 철학 체계를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각각의 생각이 집단 의식이 되고 인류 의식, 공통 의식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보면 지금 사회가 힘이 들고 서로 이렇게 그 분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열로서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죠. 네. 그런데 우리의 세상에 보면 오로지 좋은 것뿐인 것이니까 그렇게 보일지언정 어디로 간다?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나쁜 행동이나 분열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한테 달려있으니까 네. 우리의 마음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항상 평화로운 마음. 의식이 최소한 간디 수준, 600 수준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래? 이게 소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웃으면 돼. 아, 웃으면 된다. 웃으면 돼.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 사회 기구를 만들든 국가 기구를 만들든 뭐를 만들지 간에 기본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근본 부채의 진리에 둬야지 되는 거야. 다시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격투기 선수가 싸우죠. 예. 겉으로는 싸우죠. 네. 그런데 겉모습은 싸우지만 마음은 뭐예요? 운동을 즐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 내 마음이 싸우는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아. 싸움을 하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까지. 즐길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 세간에서 가능해요. 요거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막 이러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화를 내지만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의식의 레벨이 저희들이 점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희들이 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종교계, 네. 특히 우리 불교계가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저는 이 불교 철학, 이제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어떤 교조를 믿는 건데 불교는 각자가 부처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철학 체계, 의식 체계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위대성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철학 체계를 갖췄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공산주의, 민주주의 중에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 하나에 남아서 여기에서 체계 변화를 해야지 돼요. 급변한 시기에 있는 겁니다. 천동설, 지동설보다도 더 급변한 시기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자, 유물론, 유심론으로 되는데 예. 유물론, 유심론 이후에 사상 체계를 무엇으로 이끌어 갈래가 전 세계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무주 공산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던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상 체계는 뭔가 하면 인류 공통 의식이 그쪽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상 체계를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불교 철학이에요. 네. 각각의 위대성. 네가 묻혀다 무한 경제. 지금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한 경제. 서로 나눠야 되니까 힘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무한 경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걸 이야기돼 있으니까 네. 경제부터 시작해서 무한 경제, 무한 사랑, 무한 건강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대 철학을 불교에서 던져줘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삶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철학을 불교계에서 던져줘야 되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살래? 서브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것은 거저 감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본질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웃음 캠페인, 감사 캠페인 같은 걸 꼭 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은 불교 방송도 네.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탁이거든요, 사실은. 진리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 방송은 오로지 말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말에는 보면 실전, 진짜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레벨,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는 말로 표현되니까 항상 기쁨의 참말, 용기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고요. 저희들이 삶이 참 다사다난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활을 어떻게 할래? 이것을 그거를 감사나 웃음이나 아니면 내 주변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캠페인할 수 있는 거, 이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 시간인데요. 앞으로 뭐 계획을 이렇게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네. 주실까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뭐 가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가정이 힘든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아쉬운 게 아이 키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으려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네. 저는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 키우는 방법 1분 꾸지람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네. 1분 꾸지람. 예, 1분 안에 아이들 훈육을 다 끝내고 아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불교계에도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분 꾸지람을 펴나가는 작업, 이게 사회를 힐링하는 작업을 이제 한번 네. 했으면 하고요. 네.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는 걸 가지고 불교의 유수한 학자들이나 정말 그 고성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시대 철학을 이끌어가는 유물론, 유심론의 유심실상론에 대한 그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나 했으면 하고요. 네. 인간은 본래 힘들게 느끼겠지만 본질에서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완전성을 사회로 가지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요.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행복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깃발을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쳐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단다. 우리 한번 해볼래? 우리 손잡고 우리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그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겨내줘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축복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 번영만 있습니다. 밝음만 있습니다. 내가 부처고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을 해야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